사회 서비스 공간 설립 및 민간시설 공공성 확대 방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노동공약 이행이 곳곳에서 좌초되거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확보가 그렇고 공공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그렇고 노조할 권리 또한 그렇습니다. 기대가 우려로 나타났고 또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간 설립 약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규모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가지게 됩니다. 사회 민간시설들의 반노동 행포는 늘었고 가짜 휴게시간, 제도적인 허점마저 커졌습니다. 심지어 노조를 만들겠다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요양원을 폐업하는 악덕 사업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시설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요양원과 재가 돌봄 등 현장에서 늘어난 노동법 위반 사례들도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관심이 또 이 호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정말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10년이 된 사람이나 한 달이 된 사람이나 시급이 똑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갑질과 횡포를 당하면서도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 중 5년 동안 34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제 정부도 장기요양 복지사업이 민간시설에 98.9%가 내몰려 있는 이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공간 공약은 사라지고 서비스원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성남 세비양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잡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주일도 안 돼서 원장이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요양 민간시설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보니 하고 싶으면 그냥 신고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횡포와 비리가 밝혀지면 바로 폐업 신고를 해버립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할 권리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300여 곳에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175개 이상이 부정, 부패, 횡령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급을 한 요양시설들에 환수를 해놓고 다시 그 요양원으로 돌려주는, 시설에 운영에 쓰라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걸 보면서 요양시설에서는 어떤 불법과 횡포를 자행하더라도 처벌은 전혀 되고 있지 않구나 참담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사업은 정부가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업주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질좋은 케어와 장기요양 복지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10월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단이
해소돼서 정말 요양서비스 노동자들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공동대표 정의당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요양원이 돈벌이 수단 적어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실제로 요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이번 세비양 폐업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요즘 사회서비스 복지와 관련된 위탁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이 노인 요양원의 경우에는 건물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건물만 있고 여기서 일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 있고 그리고 요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구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요양원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 이상 나오기만 한다면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안 할 리만무한 거죠. 운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노동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주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요양시설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드려야 할 음식을 질 좋게 아니라 질 나쁘게 제공을 해도 또 남는 돈이 수익이 또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이 위탁을 줬던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 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시설장들이 알아서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더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부정비리가 생기고 노동자업이 생기면은 간단하게 골치 아픈 일,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문을 닫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일이 이후에도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고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그리고 민중당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 언제까지나 민간인에게 더군다나 개인에게 떠맡기는 방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민중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단순하게 사회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을 해서 공공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 관점을 분명히 세우는 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것은 다 핑계일 뿐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나서야 되고 당장의 세비양 요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하루빨리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전국의 노인시설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 공공성 확대 강화를 외치면은 그들에게 밉보일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요즘 날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세력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세력화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말도 안 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요양보호시설 이걸 좀 뜯어 고쳐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노동조합 만들어서 뭘 해보고자 하는 것도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비양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 서비스가 개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호소드리면서 앞에 생략하고 저희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논의를 보면서 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공립시설은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중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원이 우선 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위법, 불법, 평가 결과 저조시설은 물론 일정한 규모 이하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와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민간시설의 설립과 폐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립에 준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성남 세비양요양원에서 나타나는 폐업 사례는 현재 민간 요양시설의 설립과 폐업 의무 책임 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무런 제한 없이 시설장이 마구잡이로 설립하고 손쉽게 폐업하는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간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제시되어야 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요양 정책을 환영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왜곡되어 온 장기 요양시설 공급 체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최소한 민간시설의 30%는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설령 사회서비스 원으로 되더라도 애초 공단 설립 취지를 살려 전체 공립의 우선 위탁을 물론 민간시설 대거 흡수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다수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촛불 전국의 요양정책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요양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공공성 후퇴를 막기 위해 강력한 10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맞추어 전국 요양 노동자 총궐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님께서 사회서비스 공단에 관련된 모범 답안의 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종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은 저희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정말 정부가 책임지는 요양시설이 되고 요양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